안녕하세요. 일단은 제가 개요랑 자기소개서를 써보라고 가이드를 했어요. 먼저 올릴 거부터 제가 개요나 초안 잡은 거에 대해서 좀 피드백을 하고 다음 순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서의 그 콘텐츠를 잡는 핵심은 내가 직무를 정했잖아요. 그 직무에 맞춰서 관련된 활동들이랑 이력들이 나와야 돼요. 근데 제가 사실 지금도 제일 걱정인 부분 중에 하나는 본인한테 그 소스가 대부분 다 지금 인턴한 것도 그렇고 그 전에 이제 경영지원팀 한 것도 그렇고 총무나 이런 쪽에 조금 많이 맞춰져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전에는 완전 뭐 홍보나 마케팅 쪽에 있었다는 거, 이 부분이 사실 좀 많이 고민되고 우려되는 부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 개요에 보통 3개 문단을 작성을 하라고 하는데 이 3개의 문단의 각각의 내용이 전부 다 인사와 관련된 이력으로 보통 만들어요. 오늘부터라도 앞으로 쌓는 모든 이력들이나 뭐 교육사항들이나 내용들을 조금 더 지금보다 많이 인사 쪽으로 갈 수 있게 본인 스스로도 계속 생각하고 있어야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력 베이스를 끊고 본인이 이제 다른 직무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개요를 잡긴 했는데 홍보대사 내용이 하나 있고요. 좀 오래전에 했었던 경영관리팀 인턴 이력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일했던 그 회사의 인턴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인턴 이력 2개랑 교내 활동 이력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만약에 이제 이걸 조금 더 나은 상태로 만들려면 최근에 그 교육 들은 거 있잖아요. 인사 관련된 인사 관련 교육이나 부트캠프 같은 거를 하나 더 해서 그 이력을 뒤로 붙이는 식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기업은 무조건 최근 이력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최근 이력 위주로 좀 보여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경영관리팀 인턴 이력이 1문단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인턴한 회사에서의 이력이 2문단이 될 거예요. 그리고 3문단이 제일 핏한 이력이 되겠죠? 3문단은 없으니까 일단 가상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문단의 경영관리팀 인턴 이력이 계약직 면접 보조 경험이에요. 여기는 채용 쪽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2문단에서는 관련된 업무는 아니네요. 혹시 관련된 업무로 한 게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그나마 관련된 건 협력사나 도급사 휴게실이 있는데 휴게실 개선 방안도 생각을 했었고 기획을 한번 해보라고 하셔서 그 부분이랑 저희 계약직 채용 같은 걸 할 때 제가 보조한 경험?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계약직 채용 경험이 그 앞에 경영관리팀에서 나오기 때문에 얘는 겹칠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아까 그 휴게실? 이 부분을 연결해서 가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자, 우리가 지금은 콘텐츠를 잡는 거예요. 콘텐츠는 이 문단에서 어필하고자 하는 키워드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콘텐츠는 말 그대로 콘텐츠예요. 1문단에서는 우리가 채용 이력을 가지고 할 건데, 자, 이 채용 이력으로 본인이 보여주고 싶은 직무 키워드는 뭐예요? 이 경험 같은 경우는 제가 회사 입장보다는 그 면접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그분들 입장에서 불편할 만한 것들을 개선한 경험이기 때문에 키워드는 공감과 문제 해결로 우선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문단에서는 우리가 아까 말했던 휴게실 개선으로 만약에 쓴다 하면 본인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 직무 키워드는 뭘까요? 그러면 기획력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개요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어서 지금 내용에서 피드백을 할 때도 이거를 감안해서 피드백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이미 이제 자소서를 이거에 맞춰서 써왔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보면서 그냥 이거 자체로 피드백을 하되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 맞춰서 좀 얘기를 할게요. 우선은 그 자기소개서를 쓸 때 그 외국계 기업 자기소개서는 이제 서론본론 결론으로 구조를 나누라고 하고, 본론이 이제 문단이 3개가 나오고 각각의 문단이 이력과 그 키워드를 어필하는 식으로 작업을 하도록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단이 1문단으로 바뀔 건데 내용을 하나하나씩 좀 보면서 이제 피드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단을 시작하고 첫 문장에 보통 이 이력이 어떤 이력인지를 전체적인 개괄적인 방향으로 설명을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 회사, 이 팀에서 어떤 업무들을 맡아서 어떤 것들을 했다라는 거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쓴 내용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채용 관련 서류 취합이라고 되어 있고 면접자 컨택 및 안내 업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관리팀에서 했던 업무들이 조금 더 나열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력서를 썼잖아요. 그래서 이력서 내용에 있는 것들을 좀 기반으로 이 경영관리팀에서 어떤 업무들을 맡아서 했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내가 아까 개요 피드백 할 때 잠깐 멈췄는데 왜 그랬냐면 면접자의 입장에 공감하여 디테일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썼잖아요. 네. 이게 마케팅도 비슷해요. 소비자의 입장에서 뭔가를 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실질적으로 회사는 이익 집단이고 회사는 회사에 필요한 사람을 채용을 하려고 해요. 면접자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굳이 회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럴 거면 노무사를 하든지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포인트를 우리가 너무 대상 자체에 두는 건 오히려 거꾸로 가는 걸 수 있어요. 기업에서 원하고 듣고자 하는 얘기를 해주는 게 좀 더 좋아요. 너무 웃긴 거죠. 네. 회사는 절대 소비자를 위하지 않고 면접자를 위하지 않아요. 이거를 기억을 먼저 하고 너무 포인트를 공감을 하는 건 좋은데 그 관점 자체를 면접자의 입장에서 난 대변을 잘하는 사람으로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덜어야 되고 네. 많이 내용 자체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우리가 지금 공감이나 문제 해결이라는 그 포인트를 잡았잖아요. 저 같으면 키워드 자체를 아예 바꿔 가져갈 것 같아요. 내용 전체적으로 봤을 때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그 회사와 지원자 간의 소통과 조율의 입장에서 맞춰야 본인이 회사를 대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스킬로 잡고 내용을 전반으로 바꿀 거예요. 두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가이드를 주는 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보면서 내가 뭐를 느꼈다라는 식으로 뒤에 인사이트나 교훈형으로 키워드에 대해서 어필하는 문장이 나오는데 아까 커뮤니케이션으로 바꾸자고 했으니까 뭐를 위해서는 어떠하게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고 앞부분에서는 뭐를 어떻게 해결해 보면서의 문단 전체 내용이 요약되어 있어야 돼요. 그 문장 구조로 다시 잡아주세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 당시 면접자에게 제공되는 안내 메시지가 정보가 정확하지 않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고 면접 대기 장소도 공간이 협소해서 면접자끼리 동선이 꼬이는 경우가 잦았다. 이것도 사실 이제 우리가 포인트를 바꾸면 너무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멘트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그냥 답정 넣은 거죠. 이게 문제였다라는 걸 다 보여주는 식으로 해서 이걸 해결했다라는 게 답이 되게끔 그럼 이 문장을 읽는 순간 뒤에 내용을 볼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문제 상황을 전반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일어나는 상황들 가급적 이런 세세한 디테일의 문제 사항은 뒤에서 해결하는 식으로 가져가는 게 낫고 전체 맥락에서 어떤 부분들이 문제였는지 그냥 그 현상에 대한 문제 상황을 잡는 게 나아요. 예를 들면 면접자들이 합격을 해도 회사에 오지 않는다든지 드랍률이 굉장히 높았다든지 아니면 2차 면접을 잡으려고 하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현상에 대한 거에 집중을 해서 문제 상황을 써줘야 돼요. 그래야 그 원인이 이런 어떤 커뮤니케이션 과정들에 있었고 좀 더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이러이런 혼란을 줄 수 있는 메시지들 다 고쳤습니다. 그리고 이런 동선이 꼬이는 경우나 이러이런 부분에 대한 미숙한 부분들을 다 다시 잡았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문단 전개가 되겠죠?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사실 다 바꿔야 돼요. 이제 여기는 괜찮아요. 뭐 여기 안내 문구 수정을 제안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꿨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괜찮은데 너무 그 앞에 문제 상황에서 문제 상황 자체에 집중이 된 게 아니라 해결 과정에 있는 것들을 끌어다가 문제 상황을 보여주니까 답정너 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뭐가 없냐면 본인이 이 문제를 대했을 때 어떤 생각과 판단 과정을 거쳤는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어떤 생각과 판단으로 이걸 이렇게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이런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해결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저는 면접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이러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유를 질문하고 매 면접이 끝날 때마다 뭐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다라는 식으로 플랜을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파악한 내용과 파악하고 나서 내가 해결한 과정들이 보이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드러나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다 고쳐야 돼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사실 3문단으로 적은 게 2문단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이제 휴게실에 대한 관리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어쨌든 이것도 첫 줄에는 이 인턴으로 일을 하면서 어떤 업무들을 다 맡았고 어떤 일들의 전반을 관리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문장부터 주제문이에요. 주제문엔 뭐가 나와야 된다 했죠? 앞부분에는 이 문단 전체를 포괄해서 정리하는 정리된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이 문장 뒷부분에는 인사이트 그래서 내가 이 문단에서 어필하고자 하는 건 이런 거야 라는 거를 교훈 형식으로 정리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훈 형식으로 정리되어야 될 게 여기서 지금 의사소통이 아니라 기획력으로 바뀌었죠. 여기서 말하는 기획력이 플래닝인데 원래 이 플래닝에 굉장히 많은 범위의 것들이 포함돼요. 그래서 이 기획력을 본인이 구체화하는 과정이 또 중요해요. 키워드로 많이 쓰는 전략적 사고 같은 경우도 전략적 사고가 뭐야? 전략 기획력이라는 게 뭐야? 이거를 정의를 내려야 돼요. 그 구체적인 정의를 뭐 챗GPT나 뭐 자소서 예시나 사전적 정의나 이런 것들 다 보고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기획력,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전략적 사고가 무엇인지
무엇인지를 정의를 내린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이걸 써줘야 돼요. 이게 이렇게 안 되면 이도저도 아니게 저는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기획력 있습니다. 라고 해서 끝나요. 문제가 심각해지죠. 아무것도 어필되지 않고 자소가 종료되는 형태가 됩니다. 본인이 쓰려고 하는 기획력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보통 기획이라는 건 예산을 짤 때도 기획을 쓰고요. 가지고 있는 소스와 자원을 관리하는 역할도 기획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정의를 명확하게 내리고 나서 적어주셔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상황. 아까랑 똑같죠? 문제 상황 자체를 뭔가 굉장히 디테일한 상황의 문제를 잡아야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어떻게 문제였는지에 대한 현상을 보여주세요. 예를 들면 휴게실이 뭐가 문제예요? 좀 궁금해요. 가장 상급자분이 시키신 지시였는데 그분이 보시기에 일단 감도가 좋지 않고 시설이 조금 노후화되어서 네, 시설 노후. 네, 인턴이니까 가장 어린 사람이 봤을 때 와우 포인트를 넣어서 예쁘게 만들어 봐라, 리모델링을 해봐라. 그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설 노후 자체를 이렇게 포커싱을 하는 게 아니라 시설의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겠죠. 네. 해결이 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너무 답정너가 되지 않도록 잡아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똑같이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을 내렸고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에 대한 플랜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포인트에서의 액션들이 나와줘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문제를 도출을 할 때 네.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이 하라고 해서 했다가 아니라 절대 안 되죠. 내가 네. 보기에 이 부분이 문제여서 이렇게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다.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프로젝트를 받았는데 이런 부분이 문제였다고 해야죠. 그건 거짓말이죠. 네. 그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쵸. 내가 지금 인턴인데 그쵸. 내가 회사에 이런 부분이 문제여서 개선했다. 말이 안 되는 네. 얘기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 업무를 받았는데 이걸 들여다보니 이런 문제가 있었다. 단순히 시설 노후라고 쓰지 말고 뭐가 어떠하게 문제였고 어떤 부분이 관리되지 않아서 이렇게 되고 있었다가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그걸 어떻게 기획을 했는지에 대한 과정들이 설명이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 이력이 될 인사 관련 교육 내용이나 부트캠프 내용들이 추가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좀 나오려면 시간이 약간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네. 3주 드릴게요. 일단 시작을 빨리 하고 네. 부트캠프 짧은 건 3주 안에 끝나거든요. 네. 부트캠프 짧은 걸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장기 부트캠프를 같이 동시에 조금 해서 그냥 죽어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좀 문단을 전체적으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세부 피드백을 지금 못 줬어요. 다음 시간에 아마 조금 더 세부적인 피드백을 한 줄 한 줄씩 좀 주는 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